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이학수, 평택시민이 학수고대하던 일을 해결하는 이학수 의원입니다. 예. 너무 와닿아요. 리드 멘트가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말이 이렇게 같이 겹쳐가지고. 예, 예. 네.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이학수, 평택시민이 학수고대하던 일을 해결하는 이학수 의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이학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네. 경기도민이 학수 이거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인사 한번 예. 해주시면 소개 저기 한번 해주시면 보이는 좋을 것 라디오도 같습니다.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들이 항상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경기도의원 이학수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평택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 중심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참 독특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셨었다고. 네. 헤어 예. 디자인을 한 30년 정도 했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에 이 생활 정치인 이학수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져요. 네, 어디 맞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의정 생활을 하면서 도움되는 게 헤어 디자인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남녀노소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직업군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었던 게 이게 현장 중심 생활 정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아니 보통 파마하면 남자들도 파마하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2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거든요. 맞아요. 예.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예, 맞아요. 이런저런 예. 얘기 나누고. 예, 그럼 뭐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저희 의원님 우리 이윤아 씨 헤어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헤드폰 껴서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꾸밈이 일도 없어.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학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근데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를 하다가 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미용사회 협동조합 지부장을 맡았었고 예. 또 경기도 미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또 설립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용인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게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시기였죠. 요즘은 좀 많이 좀 좋아졌지만 예. 그때 당시엔 정말 많은 힘든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미용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미용인들을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이게 전문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치를 해서 이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시작해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관련해서 조금 저도 체감하는 게 저희도 이제 일이 일찍 있으면 막 새벽 3시, 4시 이럴 때도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가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새벽 수당 이런 게 딱 책정이 돼서 전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그렇죠. 뭐 새벽 수당 개념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용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네. 게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미용실에서 이제 신부 올림머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가 했을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뭐 새벽 우리 고객 예를 들어서 고객 단골이야. 그러면 새벽 뭐 4시든 5시든 6시든 이게 꼭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면 원장 개념들이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이었고요. 예. 또 요즘은 이제 좀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고.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과연 미용인들은 왜 이렇게 맨날 12시간씩 이상씩 일을 해야 되지라는 맞아요. 오래 하세요. 네,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문직으로 움직여 갖고 지금 이 미용인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전문직 쪽으로 일을 하면서 대우받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적 또 문화적으로 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의 미용인들은 그러니까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들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들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대학 나와서도 하고 네. 또 대학에 또 미용과들도 있고 예. 유학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유학도 네. 많이. 근데 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기술이 최고입니다. 그런가요? 네. 오, 예.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미용 기술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무료 봉사도 많이 나가시죠. 무료 봉사도 그 전엔 정말 많이 했었죠. 근데 뭐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어르신들이나 고아원들이나 뭐 이렇게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오전에 이제 12시까지 봉사하고 나서 일가를 보고 예. 그랬던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생활 이전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봤다면 아까 소개해서 평택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평택 지역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 한 17년째 표류 중인 현덕지구가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지금 이제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거래 제한 구역, 그다음에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갖고 아무런 행위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분들이 살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집을 고치고 싶다, 뭐 도로가 파손이 돼도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7년 동안 이제 주민들의 어려운 애환이 있었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사유지에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여기가 뭐 재개발이 될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그런 걸로 이해를 지구 하면 될까요? 선정을 해놓으니까는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 제한구역이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들이 지금 17년째 오다 보니까 지금 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또 금리가 많이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예. 그리고 또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든가 예. 뭐 결혼을 한다든가 하면 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땅이라도 팔아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 말고도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승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포승읍 지역에 보면 그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한 40여 년 전에 어르신들이 뭐 그 옛날에는 많이 못 배우다 보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뭐 쌀 한 가마, 쌀 한 대 이렇게 모아서 땅을 사서 기부 체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고등학교를 차리려고 만들려고 계속 이제 준비를 했고, 예. 그러니까 47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학생의 수요 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학교가 설립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제 포승 중학교가 이전하는 거를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현안이 평택항이 또 평택에 있죠. 네, 그렇죠. 예. 평택항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 유일한 국제 무역항입니다. 예. 물량이 대단하지 않아요? 저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기사 썼던 것 같은데. 예. 자동차 물동량 같은 경우는 14년째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컨테이너 물동량은 4위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는 되게 화려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쪽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떤 점이죠? 일단 뭐 가장 단점의 예로 하면 이제 세간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작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요. 예. 근데 평택항 같은 경우는 다시 원항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겪어지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조금씩 더 낙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다 뭐 갖춰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이제 형성적인 부분이 좀 덜 돼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앞으로 예. 차후 우리가 만들어갈 얘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의 고난보다는 이제 해수부의 고난이 굉장히 커요. 경기도 지분 한 5%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자꾸 건의하고 알려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딱히 그러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 해수부 이런 관계자들과 계속 많은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점 좀 그런 식밖에 없나요?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일단은 왜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계속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관련해서 뭐 연구회도 지금 만드셨다고. 예. 지금 항만
그러니까 해양 연구회를 만들어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만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야 되겠지만 지금 평택부터 시작해서 안산까지 있는 서해안에 대한 그 관광지가 정말 좋은 곳이 많아요. 네. 그리고 개발해야 될 곳도 많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서 도민이 인식. 왜냐하면 도민들은 보통 보면 서해안에 대한 그런 거는 별로 같지 않아요. 강원도나 뭐 충청도나 남해나 이런 쪽으로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경기도 서해안 쪽에도 지금 무궁한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네.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어필을 할 수 있어서 이 경기도민들이 가까이에서도 해안 같은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바다에 접해 있다 해양 요게 바로 딱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그 거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네.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의원님은 지금 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그리고 후반기에는 문체위에서 지금 활동 중이세요. 네. 좀 어떻게 좀 대표적인 의정 활동 소개해 주십시오. 그 경기도 이제 저희가 몇 의원으로서 입성을 하고 나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첫 번째 조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 교육지구 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31개 시군과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교육감이죠. 그 권한을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원청으로 이제 그 위임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혁신 교육에서 이제 미래 교육으로 정책 기초를 이제 전환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지역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예. 만약에 교육감님이 어떤 지시를 내려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해주니까 지원청에서 시와 이제 뭐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성을 찾기가 좋은 거죠. 네,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네네, 네, 할 수 맞습니다. 있게 얘기하신 거고 경기도 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제 보통 보면 이거를 했던 이유가 보통 학교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쁜 약간 이리탈 행동? 예, 이탈 행동이라든가 또 이제 학생들하고의 그런 다툼이라든가 가장 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다 이제 뭐 안심벨이던 그것도 방법이라는 게 음성 인식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뭐 도와주세요든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예. 학생들의 안전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애들이 예. 장난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장난은 조금 위험하고요. 네네. 그러면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의정 활동을 하셨고 후반기에는 그럼 뭐 문체위에서 어떤 것들 좀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향후 계획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만 요번에 5분 발언. 예. 경기도 네네. 체육 환경 개선 관련해서. 네. 그 요번에 그 파리 올림픽 때 안세영 선수하고 또 대한 배드민턴 협회 간에 이제 갈등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선수들의 권익 보호라든가 또 이런 또 선수들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기 5분 발언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권익 보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그 전국체전 최근에 끝났잖아요. 뭐 네네. 평택 쪽에서도 출전한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평택 출신. 평택 출신이요. 일단은 그렇죠. 평택 출신들도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네, 뭐 네. 저희 쪽에서는 일단 하키 종목들이 되게 아. 좀 많이 유망을 하고요. 오. 또 필드 다양한 하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성장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도 체육 환경을 위해서 체육회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 또 그런 환경들도 잘 조성해 놓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해양 레저 관광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해양 레저 관광이요. 네. 일단은 해양 레저 아까도 그 항만 해양 연구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해양 레저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들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지만 뭐 철야니 아니면 특근이니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우리나라 3만 달러 이상이 됐고 예. 또 3만 달러 이상 되면 해양 쪽으로 많이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이제 우리도 더 많은 해양 관련돼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요즘 다이빙, 서핑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죠. 예, 네네. 예. 근데 의원님께서는 처음으로 교육기획위원회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학생들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고요. 또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 중에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세, 2세, 5세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좀 변해야 되는 교육이 뭐냐면 지금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혹사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경험의 바탕으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그런 경험 바탕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고 대학을 가서는 전문직 내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학이라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 나왔어 하면 무슨 대학 나온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과를 가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 쪽에 더 많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이 초선이시죠? 처음 네네. 이제 시작을 하셨고. 아니, 의원님 보니까 6월달에 제 15회 우수 의정대상도 바로 수상하셨어요. 예. 뭐 이것도 이런 좀 거 자랑 좀 해드려야죠. 한번 해주십시오.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앞만 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다들 겸손하게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의원님, 그 아무래도 좀 도의원으로서 그 정치활동 활동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 철학 좀 있으실까요? 정치 철학이라는 거는 뭐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예. 또 내가 할 수 없다면 세상 누가 하리오라는 제 자신만의 이런 생각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들 수 없는 세상은 아무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세상 누가 하리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예. 그리고 솔직히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기준, 내가 소고기를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아닌 주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인생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신데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것들 있으세요? 이런 거 꼭 이루고 싶다. 학수고대 하고 있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기준으로 뭐를 만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의 기준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틀림이 아니라 전 다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다름을 그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서 네. 움직여 가야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정 포커스 이학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끝인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다름과 또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다름의 세상, 그리고 남녀노소들이 생각하는 기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준, 어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노력해서 제가 이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앞으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포커스 저희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